일본에서 결국 대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인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데요. 일본인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자 한국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표준이라는 반응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일본 정부가 9일 도쿄도 등 13개 광역지자체의 방역 비상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는 97,83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는 162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92,076명을 기록하는 등 하루 1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도쿄도와 구마모토현 등 13개 도도부현에 내려진 방역 비상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중점 조치는 애초 13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35개 지역의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주류 제공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중점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의료의 절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감염을 확실히 감소시켜야 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사카부 등 나머지 지역에 내려진 중점 조치 시행 기간도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와 잇따라 회담하고 두 지역에 총 1,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앞서 전날 요코 공주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루히토 1왕의 할아버지인 히로히토 전 1왕의 종손녀인 요코 공주는 전날 왕궁 내 국내청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폐렴 증상이 발견돼 도쿄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듯 일본 내에서 국민뿐 아니라 중요 인물들도 계속해서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방역이 주목받자 언론들은 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4년 반 동안 한국 관련 외신 보도는 10에서 20%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정 2년 차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정의되는 일련의 대북 대화 노력, 국정 3에서 4년 차에는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식 방역 모델인데요.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성장이 보도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미주권의 보도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정 1년 차와 4년 차의 보도량을 비교했을 때 남북미,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동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남북미 지역 보도량 급증은 K방역과 한류 콘텐츠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도량 상위 20개국을 뽑아봤을 때 국정 3년 차부터 한류 관련 미국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들은 사망자 수를 보도하면서 한국식 방역 체계를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외신들도 여전히 한국을 방역의 표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비슷한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보다도 접종 완료율이 90%라고 하는데 감염자 수와 중증자 수가 연일 계속 갱신되고 있다. 한국 측이 미스터리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의사들이 환자 자체도 줄어서 검사에도 양성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자신이 아닌 남의 일이 잘 풀리면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잘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곳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곳곳에 소독 알코올을 두고 있죠.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 지금 이 지경인데 일본 감염자가 줄었을 리 없다는 생각일 것이다. 물론 공개된 숫자의 오차는 있겠지만 한국만큼 수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신이 부족하다던 한국에 갑자기 2차 접종률이 오른 게 미스터리인데 뭐 통계 따위는 완전하게 10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통계는 여러 나라에 비해 신용성이 높고 원래 일본에서는 은폐하려고 한다면 내부 고발당할 것이다. 일본 통계를 의심하기 전에 자국 통계를 의심해야 한다. 실제로는 더 심한 숫자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한국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아요. 일본이 우연히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한국이 떠오른 것이죠. 가장 좋았던 것은 백신은 화이자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후에도 마스크 소셜 디스턴스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이라지만 바이러스가 격감했겠죠.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 감염 확대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외출이 늘고 비말 감염의 기회가 증가하면 또 감염자는 증가하겠지만 백신을 맞고 증상이 없고 열도 없으면 검사도 필요 없기 때문에 수습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경우 감염자 자체가 정말로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률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의료기관도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경향이지만 무증상의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해야 할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접종률이라기보다 제대로 된 접종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의 온도 관리가 허술했다던가.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의 상태는 가까운 장래의 일본의 모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기야 물론 파악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면 한국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래 미스터리인 것은 최근의 코로나 환자의 급격한 감소로 일본의 전문가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카운트되지 않은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냐는 망상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으므로 과거의 사망자 수와 비교한 수치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산출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쪽이 많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코로나 감염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의 사망자 수와 현재 사망자 수의 비교를 하면 된다. 코로나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카운트되지 않았다고 하면 2021년의 코로나 사망자 수를 총 사망자 수에서 뺀 것을 2019년의 총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잖아. 일본에는 발표된 신규 감염자가 100명으로 발신되어도 실제로는 더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나 행정이 숨기고 있다거나 작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PCR 검사와 신규 감염자 수는 샘플링이며 그 변이가 중요하므로 증감을 바라보고 행동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화재나 항공기 사고 등과는 달리 코로나 일환으로 사망한 인원수를 한 사람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좀 한가해지면 그런 일에 나서려는 사람이 나타나도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을 것 같네요. 현재 감염자 수, 중환자, 사망자의 감소 경향은 그다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감소의 원인 규명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해외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한 오보도는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사인이 무엇이든 코로나로 죽었다고 판단해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 사망자를 많이 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사카에서 예년 이상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은 의료 붕괴로 다른 급한 병, 부상 등의 구급 의료가 제약을 받아 구명률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의 심각한 방역체계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